꿈꾸고 희망을 갖고 많이 행복하라고. 한 권의 책이지만 거기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힘든 시기에 안녕하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코 네코와 다고쳐 박사의 비밀을 쓴 주윤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직업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아동미술 심리치료사와 그리고 여행 작가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2017년도에 쓰고 그린 아이코 네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 그림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7년도에 제가 쓰고 그린 그림책 아이코 네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인데요. 제가 뒤에 있는 본문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숲속에 코끼리 네코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으앙! 저런, 네코의 코가 없어졌네요. 네코의 코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네, 제가 아이코 네코에서 명장면 3개를 뽑아봤는데요. 아이코 네코는 한밤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왜 한밤중이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밤 배경으로 정했고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기 코끼리 네코가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코가 없어졌어, 아이코야. 그랬더니 아이코 친구가 이제 찾아주기로 하죠. 아이코 친구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네코를 도와서 코를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예요. 아이코 네코는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그림책이에요. 왜냐면 제가 동물들을 숲속 여기저기에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아이코 네코 책을 보면서 숨은 동물들을 찾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시면 깜짝 놀랄 반전도 숨어 있으니까 그걸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코 네코를 활동을 했었던 사진들을 모아봤는데요. 지금 맨 첫 장면에 보고 계시는 거는 저예요. 제가 아이코 네코 가면에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장면인데요. 놀이를 할 때마다 고학년들이랑 활동을 하면은 곧잘 동물 가면을 만들어가지고 잘 집에 가져가는데, 저학년들이랑 수업을 하거나 작가의 만남을 하면은 꼭 우는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그럴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선물로 해줘야 돼서 지금은 가면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이건 도서관에서 정말 이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한 5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 데서 가면을 만들다 보니까 저 혼자 이끌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유치원 아이들이랑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수업을 같이 했는데 참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책인데요. 아이코 네코가 2017년도에 출간이 됐다면 다고쳐 박사의 비밀은 올해 2020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3년 동안 뭘 했느냐? 3년 동안 제가 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코 네코를 제작을 하고 나서 바로 들어간 게 다고쳐 박사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나오는데 원화를 한 3번을 그리다 보니까 나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썸네일인데 제가 책을 쓸 때 맨 처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글씨로 써요. 글로 쓴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장면을 나눠서 이렇게 썸네일로 제작을 해봐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잘 된 그림이고요. 이전에 수십 번을 같은 장면을 그리고 또 장면을 바꿔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온 최종 썸네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면 장면을 뽑아왔는데요. 처음에
또 아기 코끼리 네코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네코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병원 문이 열리는데 한쪽 발만 지금 내딛고 있죠. 소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편에서 나왔던 아이코 친구가 여기에서는 간호사로 나와요. 그래서 네코를 맞이하게 해주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다고차 박사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소심하게 문을 열고서 빼꼼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검사들을 하죠. 네코가 아파서 왔으니까. 그래서 입을 딱 벌렸는데 사실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입에 거미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미가 입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죠. 네 번째 장면은 사실 다고차 박사라고 해서 박사의 이미지는 뭔가 머리가 까지고 그리고 나이가 좀 많고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약간 독자들을 놀래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쥐인데 굉장히 귀엽게 그리고 대머리인 것 같지만 그냥 머리털은 하나만 난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해가지고 잡았어요. 되게 다섯 번째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소심한 네코가 어느 순간 슈퍼맨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책을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코가 다섯 번째 장면에서 슈퍼맨이 되어서 활동을 막 해요. 친구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숲속에 공경에 빠진 친구들도 구해주고 굉장히 활약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장면에서 보시면은 다고차 박사와 아이코 간호사가 그 장면을 몰래 훔쳐보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훔쳐보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장면까지 끝까지 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요거는 혹시나 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작업하는 작업 공간을 살짝 오픈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이 작업실을 쓰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 제가 다고차 박사의 비밀을 내기까지 이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고 거기에서 아이코 네코와 다고차 박사의 비밀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보통 그림책이 나오면 이제 작가와의 만남이나 그리고 책 사인회 이런 것들을 이제 작가들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고차 박사의 비밀이 나왔을 때 저도 그림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인을 해서 독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사인회 때 쓰려고 판 도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현장에 가져왔어요. 요건데 도장이 처음에 찍힐 때는 반대로 찍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파버려가지고 이거가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팠는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써도 뭐 독자들은 잘 모르겠죠.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또다시 춘이죠. 전 또다시 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면 아이코 네코를 출간을 할 때 이 책도 함께 했었는데 이 책은 출판사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독립출판으로 준비를 했었던 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코 네코와는 다르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준비한 책이에요. 왜 또다시 봄이냐면 내 인생에도 봄이 올까?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책 출판서부터 그리고 홍보 그리고 책 표지 디자인, 내지 디자인, 그리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서점에 입고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5가지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람이 되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취미 중에 지금 여행 드로잉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행도 굉장히
즐겨 하기도 하고, 사진을 한동안 찍었었는데 사진으로 남기는 거는 우리가 사진첩에서 보고 쉽게 넘기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여행을 하고 그곳에 감명 깊은 곳을 캔버스에 그리고 하면은 기억에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들을 넘겨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이런 계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하는 제가 머릿속으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가지고 더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저는 여행 드로잉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더미북 작업인데요. 이거는 아직 출간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날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건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아저씨가 나오는데 사실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저씨가 됐겠죠? 그 아저씨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책이고요. 옆에 있는 춤이라는 책은 발레리나를 보면서 제가 형상화한 그림책이에요. 만약에 출간되면은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네코 관절 인형 만들기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네코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네코 관절 인형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관절 인형을 만들기 전에 제가 재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필요한 재료가 요 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멍을 뚫을 송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막대를 꽂을 요 막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종이를 오릴 가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요거는 구멍을 뚫는 데 필요한 펀칭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관절 인형이니까 요 이어줄 할핀이 필요하죠. 제가 도안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요거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네코를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팔 하나를 오렸고요. 어린이 친구들은 가위를 쓸 때 날카로우니까 손을 조심해 주세요. 자, 이제 다리를 오리고 있습니다. 다 오렸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채색을 제가 다 하기에는 시간상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슈퍼맨의 포인트, 지금 여기 가슴 부분에 지금 보이는 마크 있죠? 여기 부분만 한번 칠해 볼게요. 이 붓은 제가 여행 드로잉 할 때 이 붓 하나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지고 다니는 붓이에요. 슈퍼맨의 마크를 칠하고, 다음에 슈퍼맨은 여기에 S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S자 대신에 네코 실루엣을 넣어줬어요. 제가 지금 수채화로 지금 칠해주고 있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뭐 크레파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색연필이나 사인펜 뭐든지 다 채색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마음껏 칠해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수채화를 선택한 이유가 아이코네코에서도 그렇고 다고체 박사의 비밀에서도 그렇고 페나를 그린 다음에 수채화를 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채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칠해봤는데요. 채색을 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팔다리를 한번 할핀으로 붙여볼 텐데요. 할핀으로 바로 이렇게 꽂으려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펀칭기를 이용해서 위치를 한번 맞춰본 다음 이쪽 팔도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다리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한번 쓱 맞춰본 다음에 구멍을 한번 뚫어볼게요. 네, 그러면 구멍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고 나서 요거를 보시면, 완성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팔다리가 움직여야 해요. 그러려면 여기에 큰 할핀이 들어가는 큰 부분 밑에 송곳으로 이곳은 실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여기에서도 다리 옆부분을 이렇게 송곳으로 종이를 뚫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가 너무 얇으면은 다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두께가 있는 종이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실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큰 구멍은 일단 할핀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할핀을 한번 꽂아주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큰 구멍 안에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할핀을 꽂았더니 팔다리가 붙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로 한번 연결해서 움직이게 해볼게요. 제가 아까 구멍을 뚫었잖아요. 작은 구멍을. 그거를 거기 안에 실을 통과시켜 볼게요. 여기도 이쪽 구멍에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함께 묶어줘요.
이렇게 팔을 묶어줬으면 이번에는 다리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실을 연결해요. 다른 다리 한쪽도 똑같이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실을 단단하게 묶었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다 연결을 했으면 실을 하나 길게 잘라서 여기와 여기 부분을 함께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팔을 연결했으면 이제 다리 부분도 함께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실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실이 너무 길다 싶으면 적정 선까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부분은 왜 남겨뒀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위에 걸 수 있게 고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뚫지 않을게요. 일단 이렇게 해보면 한번 당겨지는지 한번 볼게요. 좀 미비하긴 하지만 네코가 팔다리가 움직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네코 걱정 인형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 저와 함께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히어로 네코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늘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코가 항상 응원할게요. 모두들 안녕. 제가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가 장래 희망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하다 보니까 상업미술을 하고 싶어서 디자인과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계속 하면서 디자인 분야도 되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접했던 거는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제품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펜시 제품 디자인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패브릭에 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브릭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회사를 유아복 디자인 회사를 들어가서 굉장히 회사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천직이 나는 정말 회사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규칙적인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바로바로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돌아오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되게 좋아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정이 앞서서 또 잘하려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거진 한 달? 한 달 정도 병원을 입원하면서 이제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을 되게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러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아, 내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나? 내 인생이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접한 게 그림책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연한 계기에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림책이라는 게 스토리 구성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공을 정해서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매력들이 너무 좋아서 그림책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제가 인생 책이라고 할 만한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레오 리오니의 프레드릭, 모두 다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 크라센의 모자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두 권을 뽑고 싶은데, 프레드릭은 사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초반에 저한테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회사를 정말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나 집에다 그림책 작가를 이제 해야겠다, 프리랜서로 전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꼭 지금 했어야만 했냐, 지금 회사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저 돈을 더 벌어가지고 너의 미래를 설계해야지 갑자기 프리랜서라고? 이러면서 집안의 반대가 되게 심했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프리랜서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뭔가 그 프레드릭이라는 이제 아이가 저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 속에서는 친구지들한테 굉장히 프레드릭이 뭔가 핍박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환영을 받잖아요. 뭔가 프레드릭의 그런 행동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저는 가족들에게 사실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싫은 소리들을 많이 듣고 눈치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프레드릭이 제 상황이랑 프레드릭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 캐릭터가. 환영을 받는 그 캐릭터가. 그래서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그 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존 클라센은 그 반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그림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누가 죽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잡아먹겠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독자들이 그거를 상상하게 하는 거죠. 얘가 잡아먹혔나? 얘가 그러면은 죽음을 당한 건가? 약간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가 너무 좋아서 두 권을 굉장히 뽑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 제가 이제 책이 나오면은 독자와의 만남 뭐 이런 것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 아동 미술 심리 치료 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과 책을 함께 나누면서 책놀이도 하고 그걸로 이제 미술 심리 치료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얘기는 아닌데 저 동료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너의 책을 다른 아이에게 보여줬어. 근데 그 아이가 언어가 또래 애들보다 굉장히 많이 터져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 그런데 너 책만 찾아서 읽더라. 근데 그 책을 계속 하루에도 진짜 수십 번을 읽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십 번을 읽고 나서 말이 조금씩 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문이 트여서 지금 말을 굉장히 잘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진짜 감동이 좀 밀려왔어요. 내가 책을 잘 만들어야겠다, 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림책이란 저에게 한 권의 책이지만 거기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화에서도 보면 캐릭터 주인공들이 뭐 힘들었다가 고난도 겪었다가 뭐 나중에 인생 역전도 했다가 막 이런 인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림책도 아이들이 보는 책일 수 있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도 뭔가 울림이 있고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인생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림책이 너무 좋습니다.
많이 꿈꾸고 많이 희망을 갖고 많이 행복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매체가 약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림책들 많이 읽으십시오. 네.